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경기 부양안 조정을 놓고 면담을 가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집이나 업소 앞에 눈을 치우지 않으면 타운 조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자의 수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를 넘어섰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1월이 한 달 코로나19 사망자 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눈 치우기로 다툰 이웃들 간 총격 사건이 벌어져 3명이 사망했습니다. 내 집같이 편안한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가 뉴저지 클로스터와 뉴욕 플러싱에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였습니다. 클로스터 570 피어먼트 로드와 플러싱 141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새 지점에서 모든 금융 업무와 혼무 기지 상담도 함께 해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인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경기 부양안 조정을 놓고 면담했으나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만 있으면 되는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수전 컬런스 등 공화당 의원들과 만나 당면한 현 상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양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자신이 내놓은 슈퍼 부양안이 양당 지지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전 컬런스 의원도 면담을 마친 뒤 양측의 훌륭한 만남을 가졌지만 부양안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컬런스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의원 열의는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이 통과되지 않을 상황에서 기존 안보다 대폭 규모를 줄인 6,180억 달러 규모 부양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해당 부양책에는 연방정부가 오는 6월까지 주당 300달러의 실업 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중소기업 규제와 백신 진단 등에 각각 500억 달러, 1,600억 달러 등을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제외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단순 과반만 있으면 되는 예산 조정권을 동원해 공화당의 반대에 개의치 않고 이번 주부터 부양안 통과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안에 대해 너무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작아서 걱정한다고 밝힌 만큼 부양안 축소 요구가 수용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에 1,400달러 현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 퇴치에 4천억 달러를 쓰는 부양안을 제시했고 공화당은 현금 지급 범위가 너무 넓고 재정 적자 부담이 크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역전 과제로 내놓은 코로나19 부양안 통과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후 국정 운영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양안 통과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초 국정 운영의 중대 시험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욕 일원을 비롯해 미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올겨울 두 번째 눈폭풍 올레나의 영향으로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많은 눈이 쌓여 제때 치우지 않으면 벌금 폭탄까지 내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눈폭풍으로 인해 엄청나게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이를 치워야 하는 것이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눈이 멈춘 후 4시간 이내에 자신의 집 앞 인도나 업소 앞 등의 제설 작업을 하지 않으면 100에서 3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 사이의 시간은 4시간 계산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엔 오전 11시까지 치워야만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에 눈을 치울 때 제설 작업 차량이 이미 눈을 치운 도로 위로 밀어내면 티켓이 발부되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 100에서 150달러이며 12개월 내 중복 위반 시에는 최대 35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신의 업소나 집 앞은 의무적으로 4피트에서 5피트 넓이만큼 치워야 하고 소화전 앞부분도 눈을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눈이 얼어붙어 얼음이 됐을 경우에는 이를 녹이거나 재나 모래 같은 것을 뿌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도로 코너의 건물 소유주는 횡단보도로 향하는 인도에 눈과 얼음도 치워야 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각 지역별로 제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는 타운 정부 조례에 따라 12시간 내에 자신의 집 앞이나 업소 주변에 쌓인 눈을 치워야 하는데 특히 집이나 업소 주위 보도의 눈을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까지 완전히 치워야 합니다.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는 주거용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의 경우 12시간 안에 주택과 인근 인도의 제설 작업을 마쳐야 하며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 소유주와 상업용 건물 소유주 및 업소 주인 등은 눈이 그친 뒤 4시간 안에 눈을 치워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고 운행하다 경찰에 적발돼도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주는 차량에 눈이 그대로 쌓인 채 운행하면 최대 $850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일반 승용차의 지붕은 물론 트럭도 화물칸까지 모든 눈을 치우고 주행해야 하며 벌금은 최대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인명사고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200에서 최대 $1,000까지 더 많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자 수가 누적 확진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단 면역의 초기 분기점이라는 희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운영하는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회분 이상 접종한 사람들이 어제 오후 현재 모두 2,6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2,630만 명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미국은 현재 백신을 하루 134만 회분씩 접종해 하루 단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백신 보급이 진행된 6주 동안 미국인 7.8%가 백신을 맞았고 1.8%는 1, 2차 접종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앨러지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들은 미국인 3억 3천만 명 가운데 70%에서 85%가 바이러스나 백신에 노출되면 집단 면역이 달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 방역의 중대 변수가 변이 바이러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3월쯤 대유행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보고 변이 때문에 집단 면역 달성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변이 바이러스는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전파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CDC는 지난달 31일까지 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세계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471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어제 조지아주에서 19명, 아이오와주에서 3명,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1명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확진됐으며 이 가운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확진자만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지난 1월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이 한 달간 사망자로는 최대치를 기록해 1월이 현재까지 팬데믹 이후 최악의 달이 됐습니다. CNN 방송은 1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9만 5천여 명에 달하며 종전 기록인 지난해 12월의 월간 사망자 7만 7,431명을 뛰어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집계를 보면 1월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9만 5,369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매일 3,000명 이상이 코로나19에 희생됐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621만 5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는 44만 2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집계로 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5명 중 1명이 1월에 발생한 셈이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일 30만 282명으로 정점에 달했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인 지난달 31일 11만 1,896명으로 크게 낮아지는 등 최근에는 겨울철 대유행의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석 달 만에 40만 명대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새로 감염된 사람 수는 모두 38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일보다 13만여 명이 적은 규모입니다. 집계에서 하루 확진자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는 지난해 10월 25일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7일 85만 7,900명이라는 하루 확진자 최대치가 나왔는데 31일 규모는 이것의 45%에 불과합니다.
한편 뉴욕타임즈의 하루 확진자 1주간 평균치 추이에서는 31일 53만 5천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11일 73만 9,400명의 정점을 찍은 뒤 21일 연속 내리막길을 타 20만 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31일에 53만 명은 거의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 6일 이후 최저치에 해당합니다. 폭설이 내린 펜실베니아주에서 40대 남성이 눈 치우기 문제로 다투던 이후 부부를 총격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폭스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펜실베니아주 루체른 카운티의 어제 오전 플레인스 타운십의 한 주택 앞길에서 이 집에 살던 부부가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살된 부부는 50세의 남성 제임스 고이와 48세의 여성 리사 고이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부부를 살해한 용의자는 맞은편 집에 살던 47세 제프리 스페이드로 그 또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셀러 벤티스 검사장은 피해 부부와 용의자는 오랫동안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다며 그 다툼은 오늘 아침 눈 치우기 작업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이 부부와 말다툼하던 스페이드는 집으로 들어가 권총을 들고 나왔고 탄창이 빌 때까지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다시 AR-15 스타일의 소총을 가져와 부부에게 각각 2발씩 더 쏘는 등 모두 15에서 20발을 난사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스페이드를 체포하기 위해 자택 문을 두드리자 집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스페이드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 세계로 확산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BLM 운동을 후보로 추천한 노르웨이 페테르 에이드 의원은 추천서에서 BLM은 전 세계가 인종차별에 대해 자각하는데 큰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운동은 흑인 등 억압된 이들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의 구성원을 결집시켰다는 점에서 이전의 운동과 다르다면서 전 세계적인 인종차별에 맞서는 중요한 운동으로 거듭났다고 평가했습니다. BLM 운동은 2013년 17세 흑인 청년 트레이본 마틴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히스패닉계 백인 남성이 미국 법원에서 무죄를 받자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 조직했습니다.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이끌어오던 BLM은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무릎에 눌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미 경찰이 이번에는 9살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로체스터 경찰은 지난 29일 오후 가정문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지시에 불응하는 소녀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집에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이 소녀는 어머니가 나타나자 격분에 반항했고 아버지를 계속 찾았습니다. 저항이 되풀이되자 경찰관들은 소녀를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등 뒤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경찰관들은 소녀가 순찰차를 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반항하자 얼굴에 최루가스를 뿌려 제압했습니다. 이날 신고에 대응한 인력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비롯해 총 9명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착용한 보디캠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이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공권력 남용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로체스터 경찰은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어머니를 살해하고 싶다며 경찰관들을 발로 찼다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설리반 로체스터 경찰서장은 9살 아이가 후추가스를 맞은 게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지난주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식당과 주점들을 돕기 위해 해당 요식업소들이 매년 부담하고 있는 리콜 라이선스 비용을 1년간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뉴욕주 주류 면허 비용은 현재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는지 여부, 업소의 크기와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뉩니다. 뉴욕시에 있는 일반 그로서리 업소의 경우 맥주만을 판매할 때는 1년에 $200 정도, 위스키 등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있는 호텔 주점 등은 1년에 $2,000 이상을 내기도 합니다. 법안이 발효되면 이들 주류 면허를 갖고 있는 업소들은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1년 동안 내야 하는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관광객 급감으로 큰 타격을 받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이들 식당과 주점들의 수는 올 봄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은 뉴욕주가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인 주류 면허 비용을 1년간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 중 하나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레스토랑 위크를 주최하는 뉴욕시 관광진흥기관인 뉴욕시 앤 컴퍼니 측은 이번 행사를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는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해 참여 식당 중 원할 경우에 한해 2월 7일까지 프로모션을 연장할 계획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모션은 뉴욕시 레스토랑 위크 투고로 전체와 사이드 디시가 포함된 포장 식사가 $20 21센트에 제공됩니다. 야외 좌석을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경우 배달과 포장 이외에도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당 업주들은 이번 행사가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뉴욕시 전역에 약 600개 레스토랑이 이번 레스토랑 위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앤 컴퍼니 측은 올해는 참여 레스토랑으로부터 참가비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을 강타한 올리너의 영향으로 우리 한인 동포 시청자분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듯 싶습니다. 무엇보다 감기에 걸려 면역력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